폼클렌저의 성능을 비교해봤더니 대부분 자외선 차단제 제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어 씻어낼 때 이중 세안이 필요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에서 폼클렌저의 성능 비교를 실시했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10개의 폼클렌저를 대상으로 세정력, 사용감, 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였는데요. 그런데 이 세정력 부분에서 10개의 폼클렌저 모두 클렌징 오일에 대한 세정력은 우수한 걸로 나왔지만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세정력은 10개 제품 모두 세안 후에 잔여물이 남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 5개는 양호, 5개는 보통으로 나왔는데 이 말은 결국 완벽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지워주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와 이중세안 관련해서는 피부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주제인데요. 이로 인해 선크림을 발랐으면 무조건 이중세안을 해줘야 한다 라고 결론이 난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아니라 이 조사에서 부족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조사에 쓰인 선크림, 즉 자외선 차단제가 무기자차 선크림이냐 아니면 유기자차 선크림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일단 뉴스 영상을 보니까 선크림 제형으로 봐서는 무기자차 선크림으로 보이는데요. 이 무기자차 선크림은 광물 입자를 기름 성분으로 뭉쳐서 만든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그래서 폼클렌저로는 제대로 못 지우는 게 맞아요. 반면 유기자차 선크림이나 이지워시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폼클렌저만으로도 당연히 클렌징 오일만큼은 아니지만 무기자차 선크림에 비해 비교적 세정이 많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아니 자외선 차단제 잔여물을 깨끗이 지워내주는 게 당연히 피부에 좋은 게 아닌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끔하게 세안을 하려고 하면 이중 세안을 해줘야 하는데 이 이중 세안 자체가 결국 피부 장벽을 조금씩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란 말이죠. 피부 장벽이 튼튼하신 분들이야 매일 선크림 바르고 화장하고 이중 세안을 해줘도 피부에 아마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피부가 민감하고 약한 분들이 이렇게 매일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굉장히 약해져서 화농성 여드름, 피부염 이런 더욱 심각한 피부 문제를 안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폼클렌저의 성능을 비교하는데 세정력을 기준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정력이 가장 좋은 세안제가 뭘까요? 비누입니다. 비누. 근데 여러분, 비누로 세수한 분 계신가요? 없죠? 우리가 비누로 세수를 안 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뽀득뽀득 씻겨서 피부가 상할 수도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이 조사에서 성능이 좋다고 분류된 폼클렌저들은 모두 약 알칼리 세안제였고 성능이 안 좋다고 분류된 것들은 약산성 클렌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 알칼리 세안제가 잘 씻긴다고 그것만 쓰는 분들은 없잖아요. 나의 피부 장벽과 민감도를 생각해서 번갈아 가면서 쓴다거나 약산성 클렌저만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약산성 클렌저가 비교적 세정력은 약하지만 피부 장벽에는 훨씬 좋아요. 자, 그래서 그 선크림을 발랐을 때, 화장을 했을 때, 남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톤 로션을 발랐을 때, 그리고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랐을 때 세안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무기자차 선크림을 발랐을 때는 1차 세안으로 클렌징 오일, 밀크, 워터 이런 제품을 써주시고 2차 세안으로는 약산성 클렌저를 써주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기자차 선크림은 광물 입자를 기름 성분으로 뭉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폼 클렌저로는 제대로 지워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1차 세안으로 클렌징 오일 같은 제품을 써주는 것이고 2차 세안으로 이 클렌징 오일 남은 잔여물을 지워주기 위해 약산성 클렌저를 써주시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유기자차 선크림이나 이지워시 제품을 발랐을 때는 피부 장벽 튼튼하신 분들은 이중 세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난 피부 장벽이 좀 약하다 하시면 약산성이든 약 알칼리성이든 선택하셔서 폼 클렌저로만 세안을 하셔도 된다. 이거 어떤 분들은 하루는 약산성, 하루는 약 알칼리성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시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자기 피부 상태를 보면서 난 좀 민감하다 싶으면 약산성, 세정이 필요하다 싶으면 약 알칼리성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 템트리는 항상 유동적이게. 그리고 화장했을 때는 무조건 이중 세안을 해주셔야 돼요. 이 메이크업 화장품 성분들이 다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안 지워주면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가 너무 쉽다. 근데 이제 피부 장벽이 약하신 분들은 이중 세안을 피하라고 했는데 어떡하냐. 일단 저는 화장을 아예 안 하시거나 좀 많이 줄이시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나는 정말 화장을 매일 해야 된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세안제 중에 그나마 순하다고 하는 클렌징 밀크를 쓰시거나 아니면 클렌징 워터를 거품기에 담아서 쓰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클렌징 오일보다는 피부에 좀 덜 자극적이기 때문에 피부 장벽 지키는데 좀 더 용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아예 화장 자체를 안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랑 똑같이 지금 내 피부가 너무 민감하다, 화농성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선크림도 아예 바르지 말라고 추천드립니다. 자외선 차단을 하려고 선크림을 바르는 이점보다 선크림을 바르고 또 이중세안을 통해 지우는 과정에서 피부가 더 상하게 될 단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요즘 톤 로션을
엄청 많이 쓰시는데 얘도 기본적으로 메이크업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화장품 발랐을 때랑 똑같이 이중 세안 해주시면 되고요.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랐을 때는 당연히 1차 세안을 할 필요도 없고 폼 클렌저로만 세안하셔도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코나 나비존 같은 이런 피지 블랙헤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클렌징 오일, 밀크 이런 제품을 쓰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폼 클렌저로만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하다. 결론적으로 세정력과 피부 장벽 사이에서 자기 피부 상태와 그날 얼굴에 무엇을 발랐는지에 따라 적절한 세안 방법을 선택하셔야 건강하고 말끔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서 말씀드린 올바른 세안 방법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뉴스나 언론을 통해 정보를 접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눈을 기르자는 겁니다. 오늘 보여드린 뉴스만 해도 선크림이 정확히 어떤 제품을 쓴 건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성능을 단순 세정력으로 정해놓고 측정한 것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착각하기 쉽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듯 무슨 조사 결과, 실험 결과,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결과를 원하는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게 조작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 나를 위한 일입니다. 제가 세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